놀라셨죠? 서인길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강덕구 의원 어떤 분입니까? 의리 있는 정치인입니다. 예. 송영길 외롭게 싸워왔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도 저 옆에 가까이 오기를 꺼려하고 아무도 저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유령 인간 같은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아왔는데 우리 강덕구 의원님은 항상 저와 함께해 주셨고 네. 또 어려운데 김민석 최고와 함께 특별 매를 와주었습니다. 국회에서 할 일 있으면 항상 신문하겠다고 자청을 해서 제가 그 보석 청구를 할 때 각 의원실마다 돌면서 의원들의 서명을 한 90번을 받아가지고 예. 김준혁 의원님과 함께 도와줘서 제가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와. 이제 그런 이제 강덕구 의원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 출마하셨는데 출마 소식 듣자 어떤 딱 느낌이 오던가요? 무조건 이런 분이 이 민주당 지도부가 돼야 된다. 예. 봄바람 불고 올 때 다 기와 요초가 피고 전부 다 잘난 척하지만 찬바람 불면 싹 사람의 본질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우리 강덕구 의원님은 변치 않는 예. 소나무처럼 변치 않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너무 얄팍한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정말 든든하게 우리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분이 아닌가.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외롭게 혼자 여기저기 뛰고 있는데 네. 우리 민주당이 충분히 뒷받침을 못 해준다는 아쉬움이 크잖아요. 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강덕구 의원께서 최고위원회에 들어간다면 보다 민주당이 정말 강력하게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송 대표님 누구보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통령 고군분투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국정 운영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이는데 네. 마음속으로는 좀 외롭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는 외교 분야도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제 미국 분야에는 아무래도 경험도 많으시고 이게 잘 되겠지만 중국, 러시아 분야는 취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한중 정상회담도 뭔가 제대로 백업받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 개인 역량으로 네. 버티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국회 보좌관으로 있을 때 소영길 그 당시에 의원님, 대표님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대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영길 의원님 사무실에 인턴으로 러시아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좌진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소영길 의원님이 러시아를 공부하기 위해서 러시아 사람 네. 인턴으로 채용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방송통신대에 들어가셔갖고 예. 중국어를 공부를 하시고요. 그래갖고 지도자가 되려면 국제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직간접적으로 들었죠.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우리 연배 전후에 저는 지도자의 가장 큰 조건 국제관계를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두 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소영길 선배님, 하나는 김민석 총리. 이 두 분은 꾸준하게 공부하고요. 예. 시대 정신에 대해서 큰 흐름에 대한 공부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치열하게 고민했고요. 그리고 국제관계 고민했고요. 이런 입장에서 여전히 저는 소영길 선배님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근데 지금 오늘 손영길 대표 이렇게 자청해서 오신 거는 강덕구 의원 최고위원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자리를 만든 건데 이 자리에서 강덕구 의원은 송영길 대표님의 이제 본 모습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니까 참 겸손하시고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네. 좀 헌신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역시 민주당 당원들은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번에 근데 소영길 선배님 보면 좀 안타깝죠. 80년대 노동운동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셨잖아요. 네. 우리 민주당에서 시대 정신, 시대 유시에 맞는 의제를 계속 발굴하고 그리고 때로는 치열하게 싸우고 협상할 때는 협상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야 우리 송영길 선배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대표를 하셨잖아요. 사실은 더 큰 지도자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실 분인데 안타깝게 돌부리에 채여서 지금 이러신데 저는 정치인들 중에서 지도자가 되는 분들은 다 그런 고난의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면 우리가 건의하고 이럴 때 제가 소영길 선배님한테
아니 대표님 적극적으로 한번 이게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무죄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다시 민주당에 돌아간다. 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소영길 선배다. 어떻게 보면 소나무 당의 지금 대표로 계시지만 소나무가 우리 소영길 선배입니다. 저는 그 소나무가 우리 모두의 소나무가 될 날 다시 온다. 그래서 소영길 선배가 다시 다 마무리하신 다음에 민주당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저 강덕구의 생각입니다. 예, 최고위원으로 이번에 이제 지도부에 입성하실 예정인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무게 있게 저는 들리는데 지금 이제 무죄로 거의 확정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월, 2월 1월 24일 1월 14일 날 최종 변론을 하고 2월 중에 판결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판결이 나면 또 지도부에 입성하셔가지고 잘 우리 이성철 대표님하고 상의해서 예. 저희가 잘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로서도 빨리 민주당으로 복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로 좀, 이제 전당대회 가지고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좀 돌아가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 송 대표님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에 전당대회 보궐선거,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갖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난번 당대표 선거도 판단의 기준을 그냥 후보들 간의 그 기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 초기에 이 대통령을 어떻게 잘 뒷받침하고 이 정부의 성공을 백업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민주당이 지금 이번에 김병기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간의 그 녹취록 사건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 네. 모두가 자기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렇게 동료 의원들 간에 녹음을 한다는 것도 충격적인 일이고 또 공천 헌금 시비가 있었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면에서 정말 자기 정치보다는 당 선당 우사의 자세 그리고 대통령과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좀 민주당이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소영길 대표님 면회를 몇 번 갔을 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 정부 성공해야 된다. 그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 나오신 다음에도 공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에서 늘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송영길 선배님 말씀대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그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거는 우리 정청래 대표님이나 소영길 전 대표님이나 우리 모두의 입장이고 원칙이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만든 정부예요. 어떻게 보면 내란 세력과 싸우고 그리고 계엄 저지한 시민들과 당원들이 모두 모여서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우리 송영길 대표님 남태령에서 그리고 광화문에서도 여러 번 뵀는데 이런 마음을 진짜 개인적 입장 떠나서 제대로 담아내서 이재명 정부 성공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권 재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해야 된다. 당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게 듣고 생각입니다. 혹시 이제 지금 오늘 이제 토론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된 질문은 안 나왔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최고위원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나요? 나왔습니다. 저는 어떤 견해를 밝혔나요?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예. 당원들이나 시민들의 요구가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원칙이 돼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당원들의 요구 수용해야 된다. 탈당까지 포함해서 그러나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소위 말하는 윤리감찰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결론을 내고 발표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런 다음에 당이 그 결론 난 것 같고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하겠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네 분은 다 비슷한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거는 뭐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 이런 분도 있었나요? 제가 알기에는 이 입장은 다 비슷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이라도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지도부가 이렇게 하면 윤리감사를 단 결과가 아니고 지금도 김명기 의원이 뭐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피로감도 상당히 좀 많아가지고. 억울함이 있다면 밖에 나가서 예. 그냥 무죄를 밝혀오겠다. 뭐 저도 그렇게 탈당한 거 아닙니까? 예, 예. 뭐 이성만 의원도 그렇게 탈당했다가 다 무죄 받았는데. 무죄 받아서 다시 복당했거든요. 예, 예. 이성만 의원은. 아,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좀 김명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좀 실망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도 또 하기가 어려운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는데도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지금 민심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근데 지난번에 강선우 의원 그 장관 임명 때도 논란이 됐을 때 우리 박찬대 그때 당대표 후보가 네. 불가피하게 이것은 사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때 일부는 비판도 했지만 그때 만약에 장관 임명됐으면 이런 일이 터졌으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얼마나 큰 부담이 됐겠습니까? 아, 예. 그럼 박찬대 그때 후보가 판단 잘한 거였잖아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감싸자 그랬지만 저는 그때도 걱정이 됐어요. 그때 그래서 박찬대 그때 의원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이제 먼저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고언을 이렇게 직접 얘기하는 것이 또 정치이기도 하다는 것이고 솔직하게 제가 강덕구 의원께 이제 지금 막바지에 표심을 결정하지 않은 그런 수만 명의 민주당 당원들이 이 방송을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실제로 좀 개선해야 할 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충분한데 좀 부족한 걸 내가 채워주겠다 이렇게 가야 됩니까? 좀 더 선명한 논쟁이 필요한 단계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도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려고 당 대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간 최고위원들은 당 대표 중심으로 더 한치의 간극도 없이 당과 정과 청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뭐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뭐 당원들은 다 이게 이제 친명이냐 친청이냐 이런 걸로 딱 구도가 짜여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선거가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우리 화합하고 협력하고 원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좀 선명성이 좀 부족한 것 아니 같았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출마시라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겠지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이 국회의원이 지금 170명이 넘잖아요. 예. 이 역량을 풀로 활용을 해야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는 나를 지지한 사람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통합시키는 대통령이 되시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뭐 정청래 당대표도 나를 지지한 당원 의원만이 아니라 박찬대 의원을 지지했던 의원이나 당원 모두를 통합시키는 원팀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자세를 네.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나는 김용민 의원이 가장 검찰개혁의 중심에 서서 싸워왔잖아요. 네. 되자마자 교체해버렸잖아요. 아니 사법개혁이 아주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난 김용민 의원이 되자마자 교체한 걸 보고 걱정이 많이 됐어요. 사실 네. 솔직히 여러 가지 한 예를 그런 거 없고 저 송영길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재명 정부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왜 포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왜 전화 한 통화도 안 해? 예. 아니 당 대표가 무슨 사적인 후보를 왜 조국인을 자기 당도 아닌데 특별 면회까지 간 양반들이 송영길은 아예 유령인간 취급해서 어떻게 에너지가 모이겠냐고요. 예. 민주당은 당 내부뿐만 아니라 이 내란 세력과 싸웠던 모든 민주 세력의 구심점이잖아요. 그럼 전체를 아울러야지 만나고 사람을 그 인재를 써야지 왜 자기 지지한 사람들만 협소하게 인력을 운용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에너지가 나오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는 강덕구 최고나 이번에 서로 들어가시면 폭을 넓혀서 더 많은 인재들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모여들도록 인재를 발굴하고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옆에 있는 송영길까지 왜 이렇게 차단시키려고 그러냐고.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정청래 대표가 그런 방식으로 주위에 경쟁자든 아니면 약간 비토했던 사람이든 전체를 모아놓고 포용해버리면 정말로 대권주자로서 손색 없이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강덕구 의원님 좀 답변하시기가 좀 불편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맡고 있었던 수석 사무부 총장도요. 예. 전임 이재명 대표 계실 때 그때 그분을 수석 사무부 총장으로 썼고요.
예. 상당 부분 나름대로 통합적 관점에서 인사를 한 부분이 있죠. 예. 근데 했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표가 대표 역할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마지막의 정점은 우리 송영길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이것을 어떻게 당에서 제대로 뒷받침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왜 지금 민주당 당원 또는 중앙위원들이 강덕구 의원을 1등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야 하느냐에 대한 당위성 좀 이렇게 호소 한번 해주시죠. 나는 우리 강덕구 의원님이 역사의식과 철학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이 어떤 정책적 흐름이 좀 문재인 정부 때 오면서 조금씩 엷어졌다는 그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엷어져 가고 있다는 걱정하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 이재명 시대에 다시 꽃피워야 되거든요. 문재인 시대 때 약화됐던 거를 그런 면을 저는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 의원님께서도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바로 투표가 시작됩니다. 11일 날 발표가 나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선수로서 뛰는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오늘 송영길 대표님 뵈니까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영길 선배님은 늘 개인적 입장 떠나서요. 네. 이재명 정부 성공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또 다음에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성공이 단순한 성공이 아니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비전을 만들 수 있는 큰 틀의 내용도 동시에 채워줘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시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최고위 그리고 제 입장에서 보면 6월 지방선거 무지 중요합니다. 네. 6월 지방선거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최고위 그리고 당과 정과 청이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입장 차가 있더라도 이것이 원보이스가 돼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소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라는 게 저 강덕구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이 당원과 또 중앙위원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우스개 얘기 하나 하면서 하겠습니다. 풀샷 한번 잡아 주십시오. 어떻게 되느냐. 계속 지금 두 분이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강덕구 의원께서 송영길 선배님 하는데 화면으로 봤을 때 누가 선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송 대표님이 굉장히 젊어 보인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강덕구 의원님이 결국 당대표 출신이지 않습니까? 당대표급으로 이번에 최고위원회 출마했다라는 두 가지를 제가 동시에 생각을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하여튼 응원 격려해 주시면서요. 강덕구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선전해서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뛰어가는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네, 좋습니다. 저는 송영길 선배님한테 많은 거 배웁니다. 공부 그리고 또 큰 틀의 실용적 관점 그러면서 국가 비전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저희 후배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민주당에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다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함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여러분 잘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두 분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박수 쳐서 응원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